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스카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스카프가 어느 순간에 돈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옷 장사를 하다가 스카프를 해서 돈을 버는 이제 사연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저는 여태 살면서 세 가지의 꿈을 이뤘어요. 처음에는 사글세를 산 이유가 남편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꼭 남한테 당해가지고 수표 보증 쓰고 그래가지고 2번이나 망해서 결국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그래서 사글세를 살면서 정말 힘들게 35년간 동대문에서 스카프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작은 빌딩, 어떤 사람들은 논현동 빌딩이 있으니까 막 거대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게 아니라 4층짜리예요. 그거를 이제 지어서 지금 살고 있고요. 작은 거예요? 작아요. 소소하게 50억이네요. 왜냐면 거기는 막 건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길거리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 논현동 가옥골목에서 약간 밑에 영동시장 뒤에 보면은 그걸 이제 원룸으로 지어서 우리가 4층에 살고요. 1, 3층에 이제 원룸은 져서 월세가 네. 따박따박. 야, 건물주시네요. 건물주. 종주의. 건물주위의 건물주님이시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평생을 저는 가슴앓이를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국민학교 졸업을 해서 항상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는 배짱은 좋았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했고 디자인도 잘했고 원단 사다 잘 잘라서 막 팔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카프는 이제 창자이기 때문에요. 전체 건 줄 알고 달랐네. 그래서 어느 날은 스카프를 찢어서도 팔고 당당했죠. 뭐 어차피 장사하는 거니까 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63세에 검정고시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해서 패스를 7년 만에 석사까지 패스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글을 써서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꿈을 이루었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었고 누구보다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도 한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산 적이 있어요. 남편이 부도간에서 집에 있는 아이들은 셋인데 떼거리가 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이면 눈 뜨기가 싫었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가 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굶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 팔자는 너무나 팍팍하고 내가 이름이 나쁜가 하면서 이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그냥 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이순이 이름이 있어가지고 순이야 바둑아가 제일 처음에 국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순이야 놀자 바둑아 놀자 해서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위대하죠. 이러니.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고 정말 그 순간은 죽음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셋이에요. 제가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정말 그 순간 아이들이 까딱하게 웃는 순간을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그걸 들었을 때 그래 저 내 분신인데 내가 저것들을 먹이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 내 한번 내 팔자가 기구하다면 내 팔자면 내가 바꿔보자. 그래서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자 하고서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이 저승사자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을에는 산발을 하고 눈은 뚱뚱 붓고 막 입은 처져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운이 나갔나 보다. 그때부터 저는 입 찢는 연습을 했어요. 입을 찢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모님 저 아이들 밥 3끼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빌면서 제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했으니까 직장을 하나 주세요 하면서 막 길거리에 걸렸을 때 요즘도 보면 얘 길거리 왜 아줌마고 싶다. 네. 전 거기를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렁탕 집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정말 주인보다 더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해서 정말 신임 받으면서 아이들 밥은 이제 세 끼 먹기 사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그 냄새에 쪄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고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아동복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복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돼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뒤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샷다가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이 올라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침에 같이 내려서 샷다 올려주고 저녁에 와서 샷다를 내려주고 샷다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받는 모습을 뒤에 딱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그래 남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대문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로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동대문에 가게 해서 그때 딱 결심을 해서 나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지금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남편하고 손잡고 동대문 나갔는데 이 남자가 나가면서 동대문 갔는데 맨날 온 동네 커피는 다 사는 거예요. 돈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당신이 왜 이렇게 커피 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신입이니까 커피를 사서 동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고객이 오면은 무조건 커피는 다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서 난 한 푼이 아쉬운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녁이면 저를 달래는 거예요. 여보 커피 한 잔을 사서 앉아 있으면 손님이 기다려서 구경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고 그 얘기 들으니까는 몇 번 망한 실력이 여기 나와. 정말 고객한테 친절히 했었고 정말 그 장사꾼은 뭐 개다망 다르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죠. 그 비유 맞추기가. 근데 저는 거기서 간설게 다 빼놓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빚을 내서 와서 한 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저녁이면 1시 2시까지 디자인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잠을 줄여야만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했죠. 정말 이자 줘야 되죠. 갯돈 내야 되죠. 그럼 막 하루는 남편한테 여보 나는 돈이 없었는데 큰일 났네. 장사는 안 되고 했더니 당신 절대 나가서 장사 될 때 안 된다면 하지 말래요. 그럼 돈도 안 빌려주고 장사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남편이 이런 데 빌어. 그러면서 저한테 걱정 말고 당신은 장사나 잘해. 그 빚 내가 다 책임져. 근데 빈말이지만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이럴 때 참 필요하구나. 정말 저 혼자 했었더라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쪼물쪼물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흥하고 망했던 그 가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살살 막 꼬시는 거예요. 당신 빚도 재산의 일부니까 빚을 좀 얻어와라. 그러면은 저 가게를 사면은 저게 돈이 될 거다. 그런 거였어. 나는 남한테 돈 빌린 거 절대 싫다고.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사실 저를 밤새도록 얼리고 달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요 또 남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을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친구한테 이제 돈 얘기를 하면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구석진 가게였어요. 사방이 막혔고. 근데 장사를 해서 그 옆에 거를 사서 2칸을 사서 3칸으로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당신은 이 빚을 갚으면은 그때는요 이자가 2부였어요. 1,000만 원 빌리면 20만 원을 줬는데도 그때는 은행 이자가 10%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한테 또 당신 이 1,000만 원 가지고 살면은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만 밖에 못 버느냐. 그러니까 나는 갚지 말고 요 앞에 가게를 사재요. 그래서 그 앞에 가게를 사고 이제 또 장사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운이 좋으려고 생각하니까요. 그 앞에 가게를 사고 또 저쪽 가게는 몇 개를 샀어요. 왜냐면 몇 개를 사요? 왜냐면 그때는 쌌고 아. 남편하고 저는 막 너무나 계산 없이 무식해갖고 수출하고 남은 원피스를 대량으로 사는 거였어요. 언제 싸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샀어요. 그래서 창고를 얻으려니까 창고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임대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 쫄쫄이 가격을 사서 거기다 물건을 싸쟁겼어요. 창고세 내는 셈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니 내가 그렇게 부자라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 가게 하나가 1억씩인데 언니 10칸이라며? 그래서 내가 얘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우리 남편하고도 이거 거짓말일 거야. 이건 뭘 그래 했더니 남편이 부동산 가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알아봤는데 수미사 가게라면은 한 칸에 1억 가요. 그래. 그 순간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고 그냥 샀던 창고가 그게 돈이 된 거였어요. 예전이면 더 가치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때 1억이면 지금하고 잘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10칸이니까 10억이 된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빚이 1억이었어요. 1억이면 막 어마어마했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게 10억이 됐고 몇 년도입니까? 그게 제가 84년도에 시장에 나갔으니까 한 10년 후 85년도요. 85년 네. 85년에 10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배돌 초임이 그때 30만 원 자료 같아요. 빌딩하는 40년 100억에 100억 지금으로 하면.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막 어머 숨이 다 나는 거 이게 남편이 여보 그러면은 저거 하나 팔아서 당신 1억 갚으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보 갚기는 왜 갚아 벌어서 갚아야지. 와. 그랬는데 나중에 오른 이유를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코너 가게였어요. 이쪽이었구나. 그래서 정문이 여기였었는데 여기에 문이 뚫리면서 층계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또 좋네. 네, 열심히 피 그러니까. 땀 흘리고 아주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는 정말 돈이 저를 따라와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권리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몇 개 팔아가지고 지금 제일평화에 있는 가게를 거기는 가면은 지주권이라 그래가지고 지분이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지분이 주식회사다 다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제가 하는 제일평화는 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살 때 3억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지금 뭐 한 7, 8억 이렇게 가요. 막 거의 10억씩. 땅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거기서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대를 물리고.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면은 오르지만 안 되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팔아가지고 제일평화에다가 옮겼어요. 남편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막 그래서 여보 이거는 권리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겨가지고 그냥 글로 갔어요. 지금 그게 다 내려가지고요 500도 안 가요. 그 권리금.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운이라는 게 열심히 정말 장사를 했고 피땀 흘려서 남은 거 욕심 안 내고 살았더니 그렇게 운이 좋게 제가 지금은 돈이 됐고 근데 이게 그냥 평탄하게 된 게 아니라 IMF 때는 IMF가 1998년에 났잖아요. 그때 경기가 최고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쉴새가 없어가지고 검정 비닐봉투에 다 넣어갖고 은행에 가서 입금시킬 그때였어요. 검정 비용.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IMF가 탁 터지니까요. 이거는 10원 한 장 안 팔려요. 개시도 못할 정도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그 제일평화 그거 지주분 2개나 샀지. 논현동에 집 샀죠. 아파트 샀고 딸 둘은 이제 그때 미국 유학 보냈을 때예요. 당장 개시도 못할 정도니까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빨리 애들 유학 간 애들보다 불러드리래요. 공부를 잘해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피성 유학을 갔으니까 불러드려라. 우리 애들이
정말 공부를 못해도 어느 날은 야단을 못 쳤어요. 왜냐면 어린 거를 놔두고 왔으니 그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시험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했는데 지방대학은 갈 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여자가 지방에 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좋은 일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유학 가라. 왜냐면 그 집이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연수 보낸다고 갔는데 애들이 거기 갔더니 엄마 여기는 공부가 너무 잘 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해라.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보냈는데 그 돈이 달러가 그때 당시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까지 올라오고 막 돈을 엄청 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빨리 불러드리라고. 그래서 하섭씨 이제 불러드리고 개시는 못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장사한 제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기도를 해도 막 하나님들이 막 길을 막고 돌아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고 이제 반성의 기회를 갔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처음에 시장 나갈 때는 아이들 새끼 밥 먹게 해달라고 해놓고 집 달라 가게도 달라 애들 유학까지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침에 남편한테 여보 우리는 지금 망하고 한 푼도 없다 그래도 본전이다. 처음에 들어올 때 본선 빈손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을 때 이 남편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 마인드가 좋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부부 화합이 좀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은행에 다 주려면 시일이 있으니까 다시 저는 이제 뭐를 해야 되나 하고 백화점을 한 바퀴 탁 돌면서 현대백화점 지하에 갔는데 스카프 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때 스카프 많이 팔 때였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딱 보니까 이태리 스카프인데 이 시중에는 전혀 없는 컬러의 디자인에 원단에 전혀 다른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수입하다 팔면 낫겠구나. 그래서 저는 동대문 남대문 다 찾아봐도 그런 이태리 스카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을 갖다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보 스카프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수입해다 팔면 돈 벌 것 같다. 디자인도 그렇고 원단도 시중에 전혀 없고 컬러도 우리나라에 있는 색깔은 전혀 다르다. 그때는 이태리 스카프가 처음 보는데 시중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IMF지만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만 정말 죽어날 판이지만 현대백화점 가보니까 있는 사람은 돈잔치를 하더라.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거 수입하다 팔아봅시다. 그랬을 때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을 거야. 그래? 우리 이태리 가자. 그래서 이태리를 간 거예요. 돈 싸들고. 그래서 이태리 그 공항에 밀라노에 딱 내렸는데 순간 저는 그 이태리 그 대리석 기둥을 딱 보는 순간 컬러에 너무 반한 거예요. 제가.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그 내추럴 컬러에서부터 이 컬러가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공장에 가서 쇼룸에 가면은요 그 우리 세계적인 컬러가 있는데요 거기는 내년 후년까지 유행 컬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벌써.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내년 봄 가을 것까지 샘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막스마라니 아로마리니 거기서 다 맞춰서 이제 다음 해 거를 다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컬러에 너무 반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하면은 10월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재고 있는 거를 삽시다. 그래가지고 재고 있는 거를 공장마다 다니면서 다 이제 사서 수입에 들여와서 매장에서 딱 풀었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저는 이태리를 3번, 4번 다녔어요. 그때 회입하다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여기서 팔 수 있나 한번 감정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매니저들은 도사잖아요. 딱 보는 순간
다음 주에 장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매대 하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왜 백화점 가면 왜 에스카레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은 매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보통 600, 700 그렇게 올랐어요. 요만한 데서. 그때부터 이제 장사의 스카프의 신이 된 거예요. 판매원이 하나 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때 아르바이트가 6만 원 줬는데 두 사람을 썼는데 아르바이트 구함하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리잖아요. 어떤 아가씨는 아르바이트 스카프는 절대 안 함. 왜냐면 하루 종일 이거를 풀쳐 헤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을 따블을 주고 구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면서 정말 유지를 하고 빚을 갚고 그 논현동 집 살 때도 사실 융자에다가 막 그 방이 25개 옛날에 허름한 집이었어요. 보증금이 한 집에 1,000만 원만 해도 25면 2억 5천이잖아요. 융자 2억 2천에서 사실 3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산 거예요. 빌딩을 네. 어머. 그래가지고 와. 그걸 10년 동안 이자 갚고 빚 갚고 해가지고 제가 저 진 지가 한 10년 전에 다 헐고 새로 진 거예요. 아, 그렇게 돼서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장사를 하면은 돈의 여유가 매일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도 제가 어려서부터 다들 집고생을 해서 딸들 앞으로도 한채 씨. 네. 근데 현찰도 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세 끌어안고 또 융자 받고 하면요 5천만 원 가지면 지금도 저기 어디죠? 저기 무슨 동이야? 송파동. 거기에 아파트도 그때 당시에 25평 2억 5천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게 오르는 폭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도 사실 그때 당시에 5억 5천 주고 산 거예요. 이게 한 20년?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가지고 저는 사니까 은행 이자가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게 잘못 이용하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저는 그거를 빌려서 막 죽어라 하고 빚을 갚는 거예요. 10년 동안 빚을 갚다 보면은 그 오르는 폭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1년 연달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또 스카프를 했기 때문에 봄 되고 여름에는 놀아요. 지금. 그때는 한겨울 장사하면은 정말 몇 년을 먹고 살아도 남았는데 요즘은요 한겨울 장사해서 1년 먹으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장사꾼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 완전히 정말 가분수로 돼 있어요. 도매꾼들이 더 많고 소매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집을 사놨기 때문에 정말 이거 부자 소리 듣고 살죠. 그 집 안 사놨으면은 우리 부자 소리 못 들어요. 장사 얘기만 계속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일단은 돈을 잘 이용하면은 지금 앞으로 뭐 아파트값 내린다 해도 차대가 자꾸 올리기 때문에 내리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르는 폭이 굉장히 컸지만 예, 요즘은 좀 집 사기가 굉장히 겁날 것 같아요. 지방에서 그때 시기가 되게 좋은. 근데 이 지방을 사면 더 안 돼요. 차라리 서울이 나요. 예. 오르는 데만 지금 지방에는 빚이 너무 많아요. 예. 이제는 아파트 사는 것도 아직 중심가니 힘들어요. 요즘 많이 올라오는 거는 그 금호동 쪽이잖아요. 왜냐면 이 강남이 너무 비싸니까 요 다리 하나만 딱 넘으면은 금호동 점이 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미. 거기가 지금 굉장치도 않아요. 나중에 투자에 관련된 네. 강의해 주시면 근데 여기서 보면 예. 그 우리가 배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위기를 기회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 소극적인 사람보다
리스크를 더 감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죠.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 거기에 정말 빠져서 살지만 저는 위기가 딱 닥치면은 아, 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러한 정신력도 어려서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싶어요. 그 IMF 때 다 터졌다는데 그 네. 얘기를 조금만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내려놨는데 스카프를 만들어서 수입해다가 팔면서 완전히 예. 접으려고 그랬는데 접으려고 했는데 그때 보였군요. 예, 예. 그때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IMF가 안 왔으면 그렇죠. 스카프 전문이 안 됐겠네요. 아니요, 그 전에 스카프를 근데 했었어요. 완전히 이태리 수입해서 할 수 예, 있지 예,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를 수입 다른 거를 네네.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스카프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 스카프 한 장을 보고 아 이건 대박 날 거리다 생각하고 그 없는 위기에서도 남편과 같이 이제 이태리를 가셔. 예. 그 질문을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손님이 딱 왔을 때 2초 안에 파악을 하신다는데 네.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요. 뭘 보면 아실 수 있나요? 아. 손님 왔을 때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저는 이렇게 보면 손님을 보면은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훑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정체성 그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정체성이 어떠세요? 넌 너무 잘하니까. 여기 좀 정체성을 좀 보시면 처음 보는 분위기 맞으세요? 이러면서. 분위기라든가 이게 네. 손님을 많이 하다 보면요. 왜냐면 단정하게 왜 여기 앉아서 딱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뭐 티끌 하나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머리도 수수하게 이런 사람은 그냥 대충 와서 이렇게 찾는데 대부분 보면은 스타일만 봐도 알아요. 헤어스타일만 봐도 깐깐한지 아 마음에 그냥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스타일인지 저는 그래서 봐서 딱 보고 이렇게 여자들도 백을 갖고 들어오는데도 딱 보면 아 이게 명품이라 좋은 거를 살 사람인지 싸고 좋은 걸 원하는지 아세요? 백을 보면 예, 백도 그렇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아도 그렇고 원단도 좋은 거는요 보면 이렇게 그 캐시미어나 이런 건 잘 흘러요. 흐르고 실크를 브라우스나 그 스카프는 이렇게 했을 때 참 흐르는 면이 있는데 포리스터는 겨울 되면 이게 정전기가 나가 풀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흐름만 봐도 아 저거는 실크구나 폴이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도 싸구려 이게 스카프를 하게 되면요 이게 붕붕 떠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캐시미어 같은 게 좋은 이유가 보면은 벌써 윤기가 나요. 실크 원단도 그렇고 실크는 특유의 그 반짝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놔도 윤기가 나면서 부드럽고. 지금 하신 스카프는 뭡니까? 예쁘네요. 예, 이것도 실크예요. 실크는 색깔을 먹다가 그걸 발산을 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크로 원단을 하면은 색깔이 저절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실크를 많이 하는데 폴리에스터는 그런 색깔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크만 주로 많이 했었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실크 우리나라 실크가 있고 중국 실크가 있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태리 실크가 있다면 그 스카프용으로 가장 좋은 질의 실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요즘은 그 중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걸 짜요 생산을 했는데 거기서 질도 안 좋은 요즘에 부화적들이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중국 거도 좋은 거는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는 싸구려 내려가졌죠. 실크도 중국에서 제일 좋게 짠 거는 명품에서 1착으로 사가지고 가요. 비싸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사가지고 가고 우리나라는 싸고 좋은 걸 사야 되니까 3차 거친 거를 우리나라가 사오는 거예요. 질이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것도 자기네가 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짜는 건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중국에서 하는 그 인건비도 싸고 재료비도 싸고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올해도 이제 수입도 왜냐면 나중에는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수입하러 가면은 그 중국 시장에 가면 이유 시장도 있고 광저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1,000원짜리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게 실크는 아니지만 봤을 때 색깔도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질이 안 좋았고 제가 이태리에서 처음에 수입할 때 마직 스카프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수입하다가 팔았는데 굉장히 질이 좋고 색깔도 좋았어요. 근데 2년 3년 있으니까 여기 또 한국에서 또 그 샘플 그 뭐죠 그 몰래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중국에서 짜왔어요 마직을. 근데 처음에 짜올 때는 굉장히 엉성해가지고 안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이 짜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하다가 이태리 거를 딱 스톱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왜냐면 중국에서 짜온 자체가 너무 똑같으니까. 그때 제가 수입한 원가가 이태리 게 2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2년 3년 후에 3년 만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3,500원에 도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산을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나?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스카프 했었던 게 2000년 초반이겠네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태리에서 그렇죠. 수입을 하면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마진이 좋으셨나요? 백화점에 팔았을 때는 네. 공을 하나 더 붙이지만요. 진짜네. 백화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4배, 5배를 붙여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가서 10만 원에 팔아도 거기는 30% 백화점에 아예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거 재밌어. 내고 10% 세금 네. 당연히 네. 붙잖아요. 어. 여기 판매원이 있잖아요. 그럼 50%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팔아도 5만 원에 내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3만 원 남다 해도 그게 100%다 판매가 됐을 때 3만 원이 남는 거예요. 재고가 있기 때문에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저는 99%가 망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재고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거기서 많이 팔았고 재고도 좀 많이 났지만 동대문에서 그걸 팔면은요. 할 수 있으니까. 예. 동대문에서 오면 현대백화점에 팔던 것과 돼서 반에 팔아도 서로 집어갔어요. 아 팔던 거니까. 예, 예. 혹시 그때 그 브랜드가 에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트로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는 직영은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작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하청업체를 선정하셔서 디자인을 주고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제가 다 했죠. 아 직접 공장을 운영하셨구나. 직접 공장은 안 하고 그 프린트 공장 찍는 데가 엄청 커요. 수출품도 찍고 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해서 컬러해서 다 이제 그 공장에 남겨주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들어 온 거를 이 또 봉제 공장이 따로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OEM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거니까. 디자인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거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하청업체 관리하셨던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스카프 도매상을 하셨던 네,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카프 업계는 잘 모르겠지만 미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미수를 주셨는지 아니면 현금으로만 판매를 하셨는지 아니면 주셨다는 단수하시니까 너무.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야. 그때 당시에 보면은 외상을 주면은요 100% 뜯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신용 있게 잘 하다가 많이 가져와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원단 시장은 100% 외상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안 주는 집도 있는데 근데 저는 딱 그랬어요. 판매원이 그때 하나 있을 때 있고 둘 들어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 외상을 주면은 너는 이게 잘리는 거다. 왜냐면 외상을 안 주면은 내가 갖고 있으면은 차라리 내게 되는데 외상을 주죠. 갈수록 늘어나요 이게. 지금 원단 시장에 보면은 다 망한 사람들이 보면은 한번 외상을 깔죠. 그걸 받기 위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외상을 안 줬고 그 대신 저는 공장에서 현찰을 주면서 굉장히 좀 싸게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외상을 주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저는 현찰을 더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만들어 왔고 관리는 우리 남편하고 둘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막 목숨 것 같은 내 가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통도 이렇게 의자처럼 짜가지고 깔고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못 만져. 키 잠그고 옛날에는 수표박 그랬잖아요. 1,000원짜리만 딱 여기 옆에 매달리고 저는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절대 누가 손 못 대게 했어요.
왜냐면 이 남편까지도 남의 수포를 굳어놨기 때문에 남편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가 전화 왔어요. 이 인연매가 자기 친구인데 자기 딸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보증을 서준다 그랬대요. 얼마나 열나요. 여보세요. 나는 그렇게 보증 서는 남편 필요 없으니까는 앞으로 당신도 이런 하지 말라고 전화. 그러고서 남편이 왔길래 전 남편한테 정말 복종을 했었거든요. 그날은 악을 봐서 나왔잖아요.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나가 그랬어. 와, 놀랬겠다. 그냥 이놈아가 놀래가지고 당신 빨리 나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저 나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왜 그러니? 당신 보증 쓴다 그랬다면서 왜 이제 밥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또 보증 써서 나 거짓 만들려고 그래? 당신 나가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은 정말 당신 나가 난 이혼이라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남편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정말 여태 살면서도 남편이 최고로 모셨고 또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기가 죽을까 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그래요. 또 돈 잘 벌어서 참 좋겠다. 왜? 남편한테 큰 소리 친다고. 야, 너는 남편이 잘 벌어다 돈을 주면은 이것도 돈이야 할 수 있지만 난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너무 착하시다. 근데 아니 실제로 잠깐 보는 중에는 출판 기념회는 안 하신대요. 왜 그랬더니 아까 본 기죽으실까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할아버지 되잖아요. 가끔 더 꼬정거릴 때 있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혹시 남편분한테 좀 불편할까봐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을 이 남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저를 대학원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살면서 내가 대학원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여보 당신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최고다.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만큼만 잘해주면 정말 어른네 같아요. 맞아요. 예, 엉덩이 토닥이 정도. 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옛날보다 멋져지네. 아주 좋아 죽어요. 당신 향수 사주면서 당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향수 뿌려. 현명하시다. 그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쇼였죠. 내가 대학원 마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참 보면은요 정말 인간은 배우고 정말 지구는 무대라고. 하루는 TV를 보는데 어떤 영감님이 마누라 주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여보, 참 너무 외롭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날 한시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강격을 했어. 무슨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그게 이렇게 쉬운가?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박사반 할까?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지 하던 게 다음날 이래. 당신 박사 하고 싶으면 해. 그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학은 없고 아동학만 있잖아요. 아동학은 아주 혼났다. 여성 심리학은 있어도 남성 심리학이 없는 이유가 정말 어떤 때는 근데요 남자라는 그 정말 성격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오기가 나고 싶어하는 성격이 가끔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 부모님 사상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우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만 속으로 아유 그래 너 잘났다 하고서는 알았어 하고 그냥 말고 아들 같으면 패주긴 하지. 아유 그리고 그 순간 참아야 돼요 그냥. 아유 그래. 그러면 자기도 알아요 남자들이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지. 이게 참아준 게 고마우니까 자기도 못한 정말 석사도 공부시키고 지금도 보면은 그저 당신밖에 없다고 하니까 설거지도 잘해주자 청소도 잘해주자 그만큼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을 쓰게 그러니까 저한테 남자 좀안 되니까요.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도 되는 맞아. 네. 거예요? 저기에 이렇게 대학원 저랬을 때 어떻게 혼자서 힘드시니까 자녀분한테 도움받으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거를 다 해내셨을까? 근데요 우리 아들들 자식들은 딸들이 하나지만 창피하지만 대학원 안 못 나왔어요.
억지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논문 안 써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한테도 물어보자니 좀 젊은 사람들 다 바쁜데 내가 물어보면 그걸 공부해야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에서 매일 가서 살았고 집에서도 맨날 이게 찾고 그 같은 동년배 동기생들 그 30살 먹은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나는 30살이야. 나 같이 우리가 입학 동기니까 30살이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큰 누님. 처음에 갔더니 명칭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사장님 무슨 대표님 막 그래서 누님이야 큰 누님. 그래서 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는 뭐죠? 밥도 많이 예. 사야 되고 나이 먹으면 뭐 지갑은 열고 뭐 입은 닫으랬다고 제가 나이가 항상 많잖아요. 저녁이면 이제 뵈러 가서 이제 밥도 잘 사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정말 그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 교수님이 아 자식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한테 도움받을 부력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PPT를 해오랬는데 학교를 가면서 그냥 집에서 막 뒤져서 이제 해가지고 왔어요. 아, 나는 왜 아프지도 않은 거지? 아프면 입원해서 내가 아프다고 핑계를 안 갖고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아, 대학만 나와도 그만이지 뭐 대학원까지 한다고 막 무거운 거를 다 무거운 걸음을 터덜터덜 가면서도 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걸 제가 재작년에 열심히 장사하다 보니까 허리가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가서 MR을 찍었더니 이 척추가 협착이 온 거예요. 3개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잤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공부 그만하랄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막 이랬더니 딱 폼을 놓으면 알잖아요. 허리 아픈 거. 그랬더니 나 이제 허리 아픈 거 같은데 MRI 찍어야 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나중에는 참다 못 참겠는 거예요. 걸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 여기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졸업하고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학기 여름에 대수술을 5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나을 거다. 나는 이걸 졸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프면 안 돼 하고 저는 수술하는 날 신부님한테 안쓰기도 수녀님한테 안쓰기도 우리 엄마 나를 지금 살아계세요. 93살. 나를 해서 기도를 하고 수술실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간호원이 와서 걸어가실래요? 휠체어 타고 가실래요? 뭐 의자 타고 그래요. 그래서 나 걸어가겠다고. 딱 걸어가서 딱 이제 들어갔는데 남편하고 아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걱정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 쓰고 들어가면서 예, 나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사진 찍어서 가족 카톡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수술하고 났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 척수수술 잘못해서 더 아픈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네, 잘못된 경우. 근데 저는 지금 딱 1년 반 됐어요. 괜찮으세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어디 때문에 병원이지? 서울 여기 세브란스 강남.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네. 네, 석사 패스를 했고요. 작가가 되셨고. 네, 이제 교수님이 네, 그래서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책 쓴 그분이 우리 동양학 1년을 강의를 맡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책 쓰세요.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 책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교양을 가지고 있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써야지 어떻게 했더니 아니에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있으면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글쓰기를 배울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 배우지 마세요. 살아있는 진실성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거짓이 하나 없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기를 쭉 써줬어요. 어머, 일기를요? 네, 일기 쓰면서 이제 핵심을 다 적어놨었죠. 장사했을 때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석사 패스하고 나서 한 3, 4개월을 그걸 정리를 해서 출판사에 이제 투고해서 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밥을 굶고 가서 저녁 굶고 아침 굶고 가니 얼마나 6학년 때요. 서울 창청학교 신촌 로타리에 있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산수 문제 내주면서 답 아는 사람 손들라는데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을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야 답은 맞았는데 왜 이렇게 개미 기어가는 소리를 하니? 너 아침 굶었어?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휴 저녁도 굶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유리창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갔더니 그 자실 딸이 저녁 아침 굶고 학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어.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돈 빌렸겠죠. 국수를 사서 고추장에 비벼서 옛날 도시락 그걸 쌓아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끝에 나무 밑에 가서 막 먹던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국내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갔더니 이래. 순이야 너는 난 너를 생각하면 너 6학년 때 니네 엄마가 도시락에 국 싸와서 먹던 생각 난다. 그걸 봤어요. 어머 너 그걸 봤니? 했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렸을 때 혹독한 가난을 겪으면서 인내심도 배웠고요. 남한테 멸시당하고 막 같이 노는데 엄마 그 친구 엄마 지나갈 때 얘 너 쟤랑 놀지 마. 그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러한 마음이 나를 자립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고생하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 그때는 정말 보물 같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고생을 좀 하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딸도 알뜰하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식들도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어려운 힘든 고비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어떤 살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삶의 이야기를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아서 귀감이고 도움이 되죠. 울어요. 예, 명강이셨네요. 우리에게 또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글을 다 쓰셨다는 게 좋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매일 일기를 썼다라는 거. 매일 플래너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요즘 플래너에다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다 적는 거예요. 다른 거 쓰려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었고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그 책에 아주 또 자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이 명강의를 좀 다듬어서 많은 분들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10분간 쉬도록